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4포인트 0.13% 내렸고요. 코스닥은 0.3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부합 정도 마무리했지만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둘 다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증시는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매물을 좀 많이 털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도 많이 오른 것 같진 않고, 여기 채권 금리도 1.7% 넘어서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이렇게 바닥을 계속 잡으면서 채권 금리가 그 이상 내려가지 않으니까 외국인도 이제 좀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인지, 오늘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일단 투자자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또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 들어온 금액을 순차적으로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도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 이제 반복을 좀 하는 것 같고, 차트상으로 이제 보면 아슬아슬한 위치에서 결국에는 또 21선 아래로 마감을 좀 했고요. 굉장히 위태한 모습이라 언제든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빨리 이제 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와서 위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를 이렇게 쭉 빼려는지 뭔가 좀 아슬아슬하네요, 뭔가.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한 것 같고 61선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평선을 좀 정배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들어와서 원래 만들고 있던 박스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떨어진 건 다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뭔가 메리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요즘 대형주 위주로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면서 계속 이렇게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확실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듯한 모습인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듯 말 듯, 그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1.6%에서 1.7%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는 인지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반응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이 이제 0.5% 정도 상승, 다우도 0.27 내리고 있고, 크게 변화 없는 모습이고, 이 미국 주식도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직도 증시 방향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매일매일 계속 변화를 하다 보니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대응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길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길게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도 좋죠. 뺐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데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좀 보면서 한번 봅시다. 채권 금리가 또 어디까지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갈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원 올랐고요. 11,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 중간에 급하게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12,500원. 제가 이제 이번 달 목표를 했던 그 가격까지 단숨에 올렸는데 좀 아쉽게도 눌러졌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이 다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 연기금이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7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적정선을 정하고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딱 10만 주 정도, 이 언저리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금액을 정해놓고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모펀드가 특이하게 좀 많이 들어왔고요. 사모펀드 자체는
펀드 뭐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손해 볼 짓은 안 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단타 세력일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 기타 법인 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다시 매도를 잡고 좀 매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들어온 양을 다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뭐 두산중공업만 이렇게 많이 판 게 아니고 증시 전체를 외국인 자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매도하는 세력이 있어도 주가를 어느 정도 받치는 세력이, 반대 세력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그다음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힘좋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눌러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소스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 이건 두산 퓨얼셀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21%를 올랐고요. 이미 이제 기나긴 박스권을 좀 벗어난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꼬리까지 돌파를 한다면 더더욱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뭐 같이 엮여 있으니까 잠깐 투자 보시면, 기간이 580만 주, 외국인이 140만 주 하면서 이제 70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지 좀 생각이 들죠? 자,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를 보게 되면 4월 5일에 주주 최종 확정일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 합병을 할지 말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된다면 7월 달에, 네, 7월 21일 날 신주 상장이고 7월 1일 날 어떻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7월 달에 합병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5일이라는 주주 확정이죠. 네. 최종 확정일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 권리,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그게 주어진다는 것 같아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만약에 100주가 있었어요. 네, 100주가 있는데 감자 비율이 68%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비율입니다. 감자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사업부 매각이 돼서 현대 인프라코어로, 네,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31주가 현대건설기계로 이렇게 이제 생길 거고요. 나머지 주식 중에 0.47%가, 그러니까 47주가 두산중공업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네, 두산중공업 47주, 현대인프라코어인지 뭐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31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아주 많이 매수했는데요. 4월 5일까지 의견 청구권이 생기고, 그럼 4월 5일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상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찬성을 해버린다면 두산인프라코어를 샀는데 이제 두산중공업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합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좀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럼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47%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받게 됐는데, 그때 받을 때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나머지도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편법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엔진의 인적 분할 흡수합병의 케이스를 좀 들었고요. 어제 제가 좀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도 두산중공업 주가가 뭐 처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점점점 올라가지고 47%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준 주가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두산으로부터 두산중공업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신주 4,700만 주를 제3자 유상 배정으로
두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6,700만 주가 두산중공업의 합병 신주로 발행이 되는데, 그중 4,700만 주가 이제 두산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2천만 주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로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천만 주가 좀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전에 유상증자 발표 때도 그랬지만, 유상증자를 한다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내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 다음에 그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가 거의 이제 발행될 때쯤에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되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합병 신주가 발행된다고 하고 이제 유상증자 발표 났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3자 유상증자는 호재입니다. 네, 호재이기 때문에 나머지 2천만 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하는 세력들이 두산중공업까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가격을 마냥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본인들도 이득을 볼 거기 때문에 저 700만 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0.47%가 네, 오늘 700만 주 매수 중에 0.47이면 얼마죠? 350만 주 정도인데, 그게 이제 다 두산중공업으로 네, 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중공업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차트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꺾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61선 사이를 이제 갇혀있다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꺾어 내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했고요. 12,100원에 좀 공격적으로 1,400주를 매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13,000원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때 좀 샀는데 좀 거래가 막 붙어가지고 올라가길래 두산중업이 61선까지 돌파를 하겠구나 라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끌어내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요, 네, 11,700원 근처를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위로 이제 자리를 잡고 오늘도 이제 꼬리를 11,700원 정도에서 이 반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11,700원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61선과 21선이 어느 정도 궤도에까지 네, 모일 때까지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좀 더 올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오르던 내일 오르던 뭐 모레 오르던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가는 2만 1,000원 정도를 이제 최대로 잡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올라도 뭐 안 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리든 오르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뭐 6개월 뒤에 오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네, 움직이고 있어요. N자로 반등하기 위한 월봉이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4월 달부터는 좀 거래가 터지면서 같이 좀 길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고 차트는 공매도 잔고를 좀 보시면 또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161만 주로 증가를 했고요. 140만 주로 이제 계속 감소를 하다가 한 17만 주 정도인가요? 네, 또 증가를 시켜놨는데 참 이상해요. 네, 옵틱률 예외, 옵틱률 적용 이렇게 이제 공매도 양이 540주밖에 되지 않는데 잔고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대차 잔고도 지금 많이 상환이 돼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공매도가 굉장히 적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10만 주씩, 15만 주씩, 17만 주씩 네, 늘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3월 18일자로 네, 이렇게 161만 주가 되었는데, 또 보시면 3월 17일에 또 주가를 눌리기 위해서 외국인이 열심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받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이 또 추가로 아니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좀 공매도를 치는 건지 아무튼 두산중공업을 꾸역꾸역 그냥 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모습. 네, 확실히 저점을 찍고 U자로 꺾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가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네, 13,000원 이상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발행 전에 7월 전에는 15,000원 정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간 매수가 네, 뭐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또 들어온다는 점에서 계속 매일매일 한번 보시죠. 10만 주씩 지금 계속 사는데 꾸준히 이제 비중을 두고 두산중공업에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뭐 친환경 변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아시듯이 두산중공업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등으로 네, 미래사업 재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두산인프라코아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이제 떨어졌다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제 현금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도 연결 매출액입니다. 그 재무제표 보시면 연결 매출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두산밥캣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시카우는 두산밥캣이고요.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이제 건설 중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현대인프라코아와 현대중공업과 그 뭐죠 시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근데 하나 좀 찝찝한 것은 이제 공매도 잔고와 네, 대차 잔고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얘는 이제 대차 잔고가 4천만 주고 공매도 잔고도 지금 900만 주에서 1300만 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일단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병 신주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뭐 상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으면 뭐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나 두산중공업 주주에 모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캐시카우 두산밥캣이 네, 지분을 51%를 두산중공업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뭐 4천억 5천억 순이익이 매번 나가거든요. 네, 매년. 그래서 그 중에 배당금을 거의 3%씩 주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두산중공업이 배당금으로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자체가 두산퓨얼셀 지분을 받으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 개선도 많이 되었고요. 두산퓨얼셀도 이제 계속 이제 20%씩 매년 20%씩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예요. 네, 지금 뭐 매출액이 3천억 4천억 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조 단위 클럽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도 3조 시가총액이 3조 4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과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은 네, 두산퓨얼셀도 한번 주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이니까 두산중공업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밑에 뿌리들이 튼튼하거든요. 지금 튼튼한 애들이 자리를 딱 잡았고 이 지배 구조를 너무나도 묘수로 그냥 딱 잡아버렸어요.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받으면서 그 대신 얘 지분을 또 두산으로 주면서 서로의 이제 이 끈끈함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직 구조를 더 멀리 벌렸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과 시너지 수소그룹, 네, 수소그룹으로의 시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장비, 건설 쪽에서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밥캣 이후에 두산건설이 최근에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두산건설이 원래 애물단지였어요. 네,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뭐 탈원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 두산건설 때문에 무리하게 좀 자금을 끌어와서 빚을 내서 붓다가 이제 자금줄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이 차례차례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는데요. 뭐 주된 이유는 두산건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두산건설을 결국에는 매각하지 않고 좀 살려놨습니다. 어느 정도 살려놨고 최근에 이제 이 분양권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다 보니
미분양되었던 아파트, 그 애물단지, 일산 쪽 두산 위브 더 제니스죠. 거기 다 분양이 되었고요. 지금 전국구에 새로 지었던 아파트도 모두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공공공사, 네, 이 수주몰이를 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평택 지역의 전기 공급 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 요청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액이 425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네 323억. 이거는 뭐 여기 요 공사에 대해서 323억을 냈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이외에 뭐 국가 지원, 뭐 지방도 60호선 이런 것도 하고 283억. 그 다음에 뭐 한국도로공사에 뭐 제109,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좀 같이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올 들어 이제 지분액 기준 1561억 원을 이제 공공공사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건설 쪽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재무 개선도 진행이 되었고, 두산건설도 살아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두산표열세가 두산밥캣도 앞으로 이제 잘 나갈 예정. 네. 그럼 지금 주가가 당연히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네, 이 소식도 하나 있어요. 두산 스코다에서 이제 영국에 에너지 폐기물 공장에 터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월에 배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폐기물 처리가 이제 폴란드 쪽에 폐전 에너지 플랜트죠. 네, 그래서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 증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네, 그쪽에 대한 부품을 납품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이 두산 스코다라는 것이 유럽 쪽에서 이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기술력을 인정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빈을 이제 히타치, 일본 기업입니다. 이쪽이 이제 일본 애들이 또 기계를 좀 잘 만들죠. 그래서 이런 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이제 같이 공유를 좀 하는 것 같고, 협력을 해서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히타치에서도 협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고 아일랜드, 스페인, 터키의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소각장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계약을 이행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부품, 뭐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요새 중동 쪽에서도 원자력 추가로 발주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동유럽 쪽에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력 발전 플랜트도 그렇고 해수 담화 플랜트도 그렇고 해외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 명성을 점점, 네,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하루하루의 주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합병 발표가 났는데 오늘 왜 올랐다가 또 내리냐, 아유 잡주 이러면서 막 그냥 팔아 버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냥 단기로 보지 마세요. 두산중공업은 천천히 그냥 즐기십시오.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저가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10% 이상, 15%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21선 디디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막 매수가 붙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어차피 이제 매수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라인에서, 네, 지지 여부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최종 목표는 여기입니다. 저는, 네, 1차는 네, 신주 발행 전에, 네, 15,000원 정도, 2차는 전고점 돌파, 3차는 월봉 상향 추세 전환으로 하면서 21,000원. 네, 그 이유는 각자 알아서,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확실히 이제 좀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원자력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탈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두산중공업 올해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뭐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재미없더라도, 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제가 리뷰를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